제가 오늘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둘 다 합격하면 어디가 될까요? 정답은 뭐죠? 안녕하세요. 친절한 20TV 김학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연대, 고대 두 개 다 합격하면 어디를 갈까? 정답은 어디일까요? 연대일까요? 고대일까요? 아니죠. 서울대 가야 됩니다. 자, 당연히 서울대까지 합격하는 걸 염두에 두고 서울대 목표를 해야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연세대, 고려대 두 개를 좀 비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역사서부터 그 다음에 뭐 학교 상징물, 최종적으로는 입시까지. 예, 그래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부터 한번 볼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1885년에 광해원이 왕립병원으로 개원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905년에 보성전문학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연세대랑 고려대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1957년에 연희전문학교랑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지면서 연세대학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1957년부터 연세대학교 이름을 쓰게 됐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946년에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학교 이름 바꾸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라이벌전이 시작이 된 거죠. 연세대학교 정문을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 하나 붙어 있어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 학교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매년 연고전, 연대 다니는 학생들은 연고전, 고대 다니는 학생들은 고연전 해서 매년 이렇게 체육 교류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위치 한번 알아볼까요? 연세대학교는 위치가 어디죠? 신촌에 있죠. 신촌 주변에 이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홍대도 있고. 자, 고려대학교는 위치가 어디 있죠? 예, 안암동에 있습니다. 성북구 안암동. 그 옆에 있는 학교 뭐 성신여대도 있고 한성대, 조금 더 가면 이제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교통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느냐, 또 그리고 아니면 외져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하면 상징물이 있죠. 상징하는 동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수리. 그래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이제 배양로를 가게 되면 독수리상이 크게 있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징하는 동물이 호랑이, 그래서 호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본교 건물 들어가면 우측편에 호랑이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징하는 동물들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색깔 하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무슨 색이 생각나죠? 연세대 마크 보면 파란색이 있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마크 보면 호랑이 그려져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를 하게 되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뭐 이제 회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맥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막걸리. 저도 이제 그 처음에 학교 입학했을 때 사발식 한다고 정말 이 냉면 사발에다가 막걸리를 이만큼 부어가지고 원샷을 해야 돼요. 전 그게 너무 싫어서 맨날 피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예전 분들이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가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간다. 이건 근데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약간 어떤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일단 뭐 같이 이제 뭐 어떤 체육 대항전 할 때, 고연전, 연고전 할 때 막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해방연세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민족고대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만들어진 응원가를 통해서 서로 이제 막 응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 수를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석박사, 학부, 석박사 인원까지 총 하면 한 26,000명 정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28,000명 정도,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일단 뭐 상징 물서부터 뭐 역사, 뭐 인원수 이렇게 다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연세대 출신, 고려대 출신 유명인을 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연세대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그 오스카상으로 화제가 됐던 봉준호 감독이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또 요즘에 이제 백주부, 그죠? 백종원 씨가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아니에요. 약간 느낌은 식품영양학과 같잖아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요. 또 이제 운동선수 출신으로 예능인으로 또 활동 중인 뭐 서장훈 씨. 고려대학교에는 어떤 유명인이 있죠? 일단 아이스링크의 여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연아 선수, 그리고 가수 중에는 뭐 성시경 씨, 그리고 뭐 운동선수 중에는 옛날에 유럽을 제패했던 차범근 씨,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고대 출신 대통령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유명인을 약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입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입시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수시부터 정시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수시 먼저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개씩이에요. 똑같아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형, 활동 우수형.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이렇게 학종이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이제 면접형이랑 활동 우수형 먼저 비교를 해보면, 면접형은 1단계에서 내신 40%가 들어가요. 그리고 서류 60.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아이들은 이 내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면접형으로 조금 더 지원하려고 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면접형에 조금 더 비율이 높고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면접형보다는 활동 수형의 합격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계열 적합형은 2021학년도부터 올해죠. 처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 크게 일반 전형 중에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연대 면접형은 일반고 조금 더 많고 학업 활동 우수형보다, 근데 고대 같은 경우도 계열 적합형보다는 학업 우수형의 일반고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거다. 왜냐하면 계열 적합형이 올해 신설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기자 전형에서 이과 같은 경우는 특히 영재학교 가고, 문과는 외고, 국제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제 합격을 했었는데, 이 인원이 많이 줄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활동 우수형으로 많이 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흡수하려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되는 계열 적합형으로 많이 흡수하려고 해요.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논술 전형이 있죠.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이 없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죠.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인데 3학년 정원의 4% 이내 안에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자격 기준을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의 4%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주고, 연세대 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형에서 정원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주는 게 올해부터 2021학년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지만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연세대학교 면접형 3% 이내, 정원의 3% 이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이 정원의 4% 이내에 들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일단 내신 관리부터 잘해야 돼요. 내신 좋은 아이들서부터 이제 추천기를 주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확연히 좀 다른 건, 연세대학교는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학교 추천 전형은 문과는 세계합 5, 이과는 세계합 6,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종 일반 전형 중에 학업 우수형은 문과는 4개합 7, 이과는 4개합 8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류 좋고 면접이 뛰어나도 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 못하면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잘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잠깐 이제 정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연세대학교랑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정시 문과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정시 비교를 하면 일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작게는 한국사, 제휴고 한문도 있지만 국수, 영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공통적으로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경우에 이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는 수학이랑 과탐의 반영 비율이 똑같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그런 다음에 국어랑 과탐의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수학을 잘하면 이과 같은 경우는 유리한데, 연세대학교는 수학이랑 과탐을 둘 다 잘해야 훨씬 더 유리하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다음에 국어랑 과탐이 똑같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능 성적표가 나온다고 하면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이 부분을 반영 비율 고려해서 잘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둘 다 합격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지원하는 경우에 가군 있고 나군 있고 다군 있잖아요. 각 군에 하나씩 대학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군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군에 연대, 고대 중복 지원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해야 된다. 일단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둘 다 합격하면 어디가 될까요? 정답은 뭐죠? 네, 서울대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둘 다 합격하면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수시에서는 둘 다 합격이 가능해요. 근데 정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반영 비율도,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분위기, 특색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지리적인 위치까지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다 좋은 학교예요. 그죠? 둘 다 합격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냐, 정답은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려거든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